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제이가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인데요. 줄여서 사조사라고도 많이 불리고, 사조사 자격증 따는 거에 있어서 어떤 동기로 땄는지, 그리고 공부했던 방법들, 그리고 팁이 있으면 그런 팁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조사 자격증은 사실 대학생 학부 때 한번 시험 접수를 했었다가 응시를 안 한 적이 있어서 어떤 시험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학교 수업에서 관련 내용을 또 다루다 보니까 이참에 다시 도전해 보자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됐지. 그러면 사조사는 정확하게 뭘 하는? 사조사 자격증은 조사 방법 설계와 그 다음에 조사 관리 자료 처리, 그 다음에 통계 분석 활용, 이렇게 세 가지 큰 과목으로 이어지는데, 말 그대로 설문 조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설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조사는 경제학 학부생들이 보통 따는 자격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전공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쪽 계열을 공부한 학생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과학 쪽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사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데이터도 해당은 되겠지만, 인문 계열 중에도 심리학과라거나 혹은 이제 정치 외교학과라거나 이런 쪽에서 어떤 연구들을 해 나갈 때 그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 자료들을 수집할 것인가, 또 이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해내야, 분석해내야 이것들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그거 따면 취업하기 쉬워요? 안 그래도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취업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한 자격증은 아닌 것 같다. 뭐 따로 추가적으로 뭘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들러붙는 자격증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입문 형태의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취득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취득 난이도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아마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검색을 해보면 비전공자 일주일 만에 공부하고 합격한 썰, 유튜버에서는 뭐 한 달만 공부하고 합격한 후기, 이런 영상들이나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은 걸 봐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들을 선택을 했고 좀 추천해 줄 만한 공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 먼저 나는 총 3가지를 활용했었는데, 첫 번째는 학교 온라인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강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학용 교재. 학교 온라인 강의는 다행히 이제 수업하고 맞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기 좀 수월했고, 근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영상 강의들을 좀 참고를 했던 것 같고, 네이버에 사경환 뭐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제일 먼저 뜨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회원가입을 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격 그 팁,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담아놓은 카페가 있어. 이름이 다시 뭐라고? 사경환 선생님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셔가지고 그분 영상을 많이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참고했던 유튜브 채널은 시대 에듀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김경진 선생님 영상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게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신 분이고 이분은 특히 실기, 작업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앞에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사회조사 분석사는 일단 필기 시험을 한 번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실기가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필답형, 하나는 작업형. 이렇게 해서 실제 필기인데 서술형 필기 시험이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작업형이라고 해서 이제 SPSS나 SAS 통계 패키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문제 풀이를 해내는 요 작업형 시험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그 아까 김경진 선생님은 그 작업형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총 시험을 3번 보는 거예요? 필기 2번에 실기 1번? 그렇지. 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부는 총 얼마나 했어요? 사실 나는 한 번에 합격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필기는 3번째 받고 그 다음에 실기도 2번이나 봐서 2번째 합격을 했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시간을 꽤 많이 썼지.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이든 3번이든 시도해서 땄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우리 다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시간을 내거나 공부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진 않단 말이죠. 학생 때처럼 4시간 또는 6시간, 8시간 쭉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저도 자격증 시험 한 번에 40만 원 날렸잖아요. 스크럼 마스터 네, 그거 시험 2번 그냥 광탈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게 그러면서 개념도 알아가고 업무나 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하고 자격증이 있든 없든 나중에 기회가 되고 또 좀 준비가 됐을 때 또 도전하면 되는 거고 국가고시잖아 이게 어쨌든 국가 자격 시험이니까 국가 자격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그냥 어설프게 적당히 공부해서는 사실은 합격을 잘 안 주는 게 국가 자격 시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대충 공부하면 뭐 찍어서도 나오겠지 하면 대부분 60점보다 조금 부족하게 58점, 59.5점, 57점 이런 식으로 아깝게 한두 문제 차이로 꼭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나도 그렇게 떨어졌고. 마지선이 60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치. 그래서 과락은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격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평균 값이 보통 57점, 58점, 59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깝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그만큼 공부를 좀 충분히 안 했다. 그럼 본인은 몇 점? 나도 그 정도에서 2번 떨어졌고 이번에 몇 점? 그 다음 3번째 합격할 때는 사실 60점을 간신히 넘기네. 간신히 넘기네. 간신히 넘기네. 아주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한 거지 사실. 그러면은 이번 자격증 도전을 하면서 취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 나가 좀 성장된 것 같다 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 우선은 통계 분석을 업무에 좀 활용해 볼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예로 우리 회사에서 그 데일리 리포트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량을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이 통계 분석이 간단한 기초 수준이겠지만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EDA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나 패턴들을 간단하게 파악해 보는 거라든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거나 해서 그러면 추정값들을 구해보는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해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취감은 뭐예요? 성취감은 일단 합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일단 만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업무에 지쳐 있고 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 현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뭐 큰 뭐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작은 도전을 해서 어쨌든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그냥 잘했다, 그냥 고생했다 라고 말해주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스스로에게는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 그러면은 다음 스텝은 뭐예요? 다음 스텝은 뭐 다른 자격증을 공부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그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ADSP는 요 사회조사 분석사를 취득하기 전에 올해 초에 3월달에 합격을 했고,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따려고 지난주에 접수 기간이어서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그거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해 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고, 분석하는 것들을 좀 더 심화 있게 공부해서 실제 내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거가 사실 이제 지금 하나의 좀 도전 과제라고 생각해. 나는 PMBOK를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PMBOK도 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 네, 근데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12월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셋업을 해놔가지고 PMBOK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됐든 계속 우리는 도전할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어학연수 영상을 올리면서 클로징 멘트로 뭐라 그랬냐면, 끊임없이 채워나가고 배워나가며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배움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제이님의 이야기들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영상을 공감해 주시거나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 섰는데 사실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못할 것 같고 말도 빨라지는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